요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또는 내린다 이런 얘기들이 쑥 들어갔죠. 그런 얘기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연체 규모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액도 최대치지만 연체율도 오르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샀던 그 부동산이 경매시장에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아직은 시장에 적용은 안 되고 있는데 경매가 쏟아지고 대출을 조이면서 경매 낙찰가율도 그동안 좀 올랐었지만 지금은 낙찰이 안 되고 줄줄이 유찰되면서 딱 멈췄습니다. 경매 시장도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거죠. 부동산을 살 때 큰 빚을 내서 사는 이유가 첫 번째는 가파르게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자보다는 부동산이 더 오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세 번째가 내가 산 금액보다 더 비싸게 누군가 사줄 수 있으니까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거나 다른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다 받습니다. 다만 대출의 양이나 비율이 문제인 거죠. 무조건 가파르게 더 오른다 이런 신념으로 덜컥 샀다가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내 원금을 다 까먹고 결국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경기 불황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가계부채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최고치로 많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3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했죠. 91만 명이 넘게 폐업을 했습니다. 600만 명의 자영업자분들도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몰렸습니다. 아마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자영업 폐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더 올라간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고점에 딱 멈춰 있죠. 자, 지난 8월에 새롭게 경매에 올려진 물건들의 건수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산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 지금 쏟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동안은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매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아파트 경매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8월에 신규로 경매 신청한 건수가 총 1만 149건입니다. 작년 8월 동월이죠. 그때는 8,833건이었습니다. 그때보다 14.9%, 한 15%가 경매 건수가 확 늘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경매 건수가 월별로 봤을 때 1만 건이 넘은 게 이게 2006년 그때가 1만 820건 이후에 8월달 기준에 18년 만에 가장 많은 물건입니다. 자, 정말 경매 법정 바쁘겠죠. 좀 전에 제가 8월 경매 건수가 1만 149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그동안 유찰돼서 쌓여있는 매물을 합친 숫자가 아닙니다. 신규로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의 건수가 바로 1만 149건이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8월에 부동산 거래가 한 9만 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경매 건수가 1만 건이 넘었다. 이런 숫자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체 부동산 거래 말고 서울 아파트 거래로만 본다면 지난 8월 달에 5,982건이 거래가 신고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보다도 경매 건수가 많다 이겁니다. 작년 그러니까 23년 한 해 동안 연간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요. 작년이에요. 10만 1,000건이 좀 넘었는데 올해 24년은 아마도 23년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25년에도 경매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매 건수로 보자면 26년이 되어야 약간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25년에는 역대급으로 경매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표용호가 기억하라는 이야기는 생각하고 있다가 찬스가 오면 사라 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말씀에는 한 70% 제가 맞는 얘기다라고 동의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기회가 오면 잡는 것도 능력이죠. 자, 실질적으로 22년 폭락할 때 제 이야기를 듣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는 아주 많이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잠실 쪽에 호프집에 맥주 마시러 갔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너무나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표용호TV를 보고 21년에 집값 고점에 못 사고 22년에 하락 시기에 샀다면서 방송을 매일 본다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죠. 자, 아무튼 경매 건수가 이렇게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건 뭡니까? 누군가에게는 위기지만 누군가에게도 기회다. 이 시장이 지금 왔다는 겁니다. 올해는 8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로만 보자면 8만 2천 건이 좀 넘습니다. 작년 23년에는 5만 5천 건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동기 대비로 따지자면 25%나 경매가 늘어난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경매가 빛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추세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대출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청년 세대들의 영끌을 보면 고위험 대출 비중이 11.8%입니다. 장기 연체 비율이 1.7%인데요. 이거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인터넷 은행들의 연체율도 토스뱅크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66%가 더 많아진 3.24%가 연체입니다. 이 정도로 많습니다. 연체율이 이렇게 오르고 지속된다면 당연히 부동산 경매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매 건수 추세로 보자면 아마도 올해는 12만 건을 넘길 수 있겠죠. 자, 12만 건. 이 숫자. 금융위기 때인 2009년 그때가 10만 4천 건이 조금 넘었는데요. 어쩌면 15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중에는 가장 많은 물건이 빌라인데요. 23년 작년에는 서울의 빌라 경매가 한 달에 한 500건에서 600건 정도가 평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1200건에서 1500건 정도 1년 만에 거의 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 뭐 바로 이게 나오자마자 낙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물이 갈수록 쌓일 수가 있죠. 빌라도요, 제가 볼 때는 지역에 따라서는 좋은 주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가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싸다고 덜컥 사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용호의 네프콘 프리미엄 콘텐츠 10월달에 구독 서비스 이거 한 달 무료입니다. 일단 알짜 정보 여러분 챙겨보시고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딱 멈춘 상태에서 집값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경매 낙찰가율까지 하락세로 바뀌면서 아파트값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대출의 양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값도 조정 오는 시기가 지금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수도권 중에서 경기 남부 지역인 수원, 분당 뭐 이런 지역에서는 소형 아파트의 경매가의 낙찰가율이 92% 정도 됩니다. 조금 높은 거죠. 자, 소형의 경우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경매 참여자분들도 좀 많은 겁니다. 어떤 아파트는 경매가가 전세가 정도까지도 낮아진 곳도 있기 때문에 전세를 살던 분들이 야, 이참에 경매로 집을 사는 거 어떨까 해서 달려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임차인들이 또다시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세가 수준으로 경매받아서 산 집을 전세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매매가보다는 더 싸야 안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동네 전세가가 이 정도 하니까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매매가보다는 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전세 사기나 또 기타 사기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임차를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가끔 전세가보다도 싸게 샀으니까 이익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재테크 성공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물건이 나중에 부동산 추가 하락 시기에는 다시 경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 표용호 TV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최근엔 대출 규제로 아파트값 오름세가 주춤하고 있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대출 규제를 하고 또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파트값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드시 핑크빛 전망 무조건 오른다, 마냥 오른다, 그것 봐라 분양가 무조건 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리스크를 잘 생각하셔서 매매에 나서야 한다. 이 주장,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2년 전에 향후 2년이 지나면서 경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지금부터 25년 말까지는 주거용 부동산이 정말 폭발적으로 경매 물건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25년부터 26년까지 상업용 부동산의 경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아직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서로 소송 중인 곳이 많습니다. 소송 중에는 경매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이 끝나고 나면 경매에 나올 물건들이 정말 질비하게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 강남의 그 강남대로마저도 상가, 오피스의 공실이 10% 정도 됩니다. 도산대로의 경우는 30% 정도의 엄청난 공실을 갖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또 어떤 데이터를 보고 공실률이 강남은 이렇게 적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표변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보시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입니다. 가보시면 아, 표용호 얘기가 정말 맞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구독을
설정하시고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배용호TV를 보시면서 정보를 얻으시면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닌 분들, 영상만 보시고 냅다 다른 영상 보러 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부자가 되거나 말거나.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